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CS5의 구조와 환경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작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젝트 설정하는 방법과 프리미어 프로 CS5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작업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CS5를 최초로 실행을 하면 지금처럼 Welcome to Adobe Premiere Pro 로고가 박혀있는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Recent Project는 현재 아무것도 없지만 실제 어떠한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프로젝트 목록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현재는 없지만 작업한 프로젝트 목록이 나타난다면 선택을 해서 재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3개의 아이콘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New 프로젝트와 기존에 저장이 됐던 프로젝트를 불러올 때 사용되는 오픈 프로젝트. 현재는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오픈 프로젝트는 사용할 일이 없겠죠.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헬프가 있는데요. 헬프는 프리미어 프로 CS5의 헬프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본 강좌를 통해서도 충분히 프리미어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프리미어 전체를 강좌에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강좌 외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지금의 헬프를 사용을 해보십시오. 또한 헬프는 상단 헬프 메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New 프로젝트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New 프로젝트 설정창이 나타났는데요. 자, 먼저 제너럴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죠. 맨 위에 액션 앤 타이틀 세이프 에리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과 자막을 안전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영역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화면은 실제 영상 크기를 모두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프리미어를 통해서 편집을 할 텐데요. 편집을 하다 보면 편집을 위해 사용이 되는 비디오의 전체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작업을 하지만 실제로 작업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거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녹화를 했을 때 이 녹화된 영상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 우리가 프리미어를 통해서 본 전체 화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잘린 상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잘려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죠. 자, 여하튼 이렇게 잘려나가는 부분에 중요한 화면이나 자막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자막을 보호하기 위한 타이틀 세이프 에리어가 현재 20%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화면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액션 세이프 에리어가 전체 화면의 10%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특별히 기본값을 새롭게 설정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 보다 안전하게 자막이나 화면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값으로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편집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비디오가 있는데요. 자, 비디오의 디스플레이 포맷. 디스플레이 포맷은 시간자 방식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기본적으로 타임 코드로 되어 있는데요. 타임 코드는 시간, 분, 초, 프레임 단위로 시간자 단위를 나타내 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디오 편집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디스플레이 포맷 모드이고요. 자, 그 밖에 핏 프레임 16mm, 핏 프레임 35mm가 있는데요. 영화 편집을 위해서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디스플레이 포맷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있는데요. 프레임은 모든 시간자 단위가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일반적으로 초당 30프레임에 해당이 되는 프레임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령 프레임 단위로 설정을 했을 때 30프레임이 1초, 60프레임이 2초, 그리고 90프레임이 3초가 되겠죠. 그리고 4초는 120프레임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프레임을 초 단위로 환산을 해서 작업을 한다면 다소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애니메이션 작업을 위한 사용자라면 프레임 단위가 더 익숙하겠죠.
여러분 작업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우리는 주로 비디오 편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프리미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타임 코드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오디오. 자, 오디오 시간자 단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오디오 샘플을 사용을 하고요. 전문 오디오 편집자라면 밀리세컨드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캡처. 자, 캡처는 캡처할 때 사용이 되는 포맷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DV 방식으로 캡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DV를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HDV 방식으로 캡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HDV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저는 DV 방식으로 캡처를 할 것이기 때문에 DV로 선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로케이션이 있는데요. 로케이션은 현재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는 프로젝트가 저장될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통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죠. 자, 현재 강좌가 있는 폴더에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로케이션 경로가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임은 현재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을 하면 되겠죠. 만약 여행에 관한 그러한 작업이라면 여행이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작업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맞게 입력을 하면 될 것입니다. 제너럴 탭에 대한 설정이 끝났고요. 자, 이번에는 스트레치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보죠. 스트레치 디스크는 캡처를 할 때 저장이 되는 파일의 기본 경로를 비디오, 오디오 나눠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뷰 할 때 저장이 되는 파일의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캡처는 촬영한 영상을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비디오 프리뷰는 우리가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작업된 결과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엔터키를 눌렀을 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렌더링된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4개의 옵션 경로는 앞서 로테이션을 통해서 지정했던 경로를 따르게 되겠고요. 만약 이 경로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경로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로로 새롭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프로젝트 설정이 끝났다면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작업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퀀스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시퀀스 설정 창이 나타났는데요. 기본적으로 시퀀스의 설정은 시퀀스 프리셋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프리셋 목록에 나타나고 있는 이 목록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규격들이 프리셋 목록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촬영을 했을 때 사용이 된 캠코더의 기종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즉 사용이 되는 프리셋 규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DV NTSC 방식을 사용을 하겠고요. 저 또한 DV 방식으로 캡처를 한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DV NTSC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밖에 HDV로 촬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HDV 방식을 선택을 해서 시퀀스를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레드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했다면 레드 방식, 그리고 XD캠으로 촬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XD캠 방식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바일이 있는데요. 모바일은 모바일용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규격입니다. 자, 요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열풍이 대단한데요. 미국 어느 학교에서는 아이패드를 교과서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 같은데, 이렇듯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이 모바일용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할 것이라면 지금의 모바일 규격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DV NTSC를 사용을 할 텐데요. DV NTSC 중에서 스탠다드 48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스탠다드 48kHz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48kHz는 오디오를 말하죠.
자, 선택이 된 후에 우측에 프리셋 디스크립션을 한번 살펴봅니다. 현재 선택된 DV NTSC 스탠다드 48에 대한 세부 속성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DV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겠고요. 그리고 화면 비율은 4:3 비율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48kHz 16비트 오디오를 사용을 하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타임 베이스는 29.97fps, 즉 초당 29.97개의 프레임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프레임 사이즈가 있는데요. 프레임 사이즈는 720에 480. 자, 이것은 가로축에 720개의 픽셀이 사용이 된다는 것이고요. 세로축에 480개의 픽셀이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픽셀의 개수는 화질, 즉 품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픽셀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만큼 고품질의 화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0.909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픽셀의 비율을 말하죠. 화면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픽셀이라고 봤을 때 그 픽셀의 비율에 따라서 전체 화면 비율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살펴보고 있는 DV NTSC 스탠다드 48 방식은 세로의 비율이 1이라고 봤을 때 가로가 0.9091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로에 비해서 가로가 약간 좁게 사용이 됩니다. 자, 참고로 아래쪽에 있는 와이드 스크린을 선택을 해서 확인해 보면 프레임 사이즈는 똑같은데 픽셀의 비율이 이렇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로가 1일 때 가로가 1.2121이기 때문에 세로보다 가로가 훨씬 넓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화면 비율은 16:9 와이드 스크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어떠한 형태로 작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되는 프리셋 규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퀀스 설정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스탠다드 48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번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시퀀스 네임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프로젝트 이름이 여행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퀀스 네임은 좀 더 구체적인 이름을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행도 여러 여행이 있겠죠? 배낭여행도 있겠고요.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는 여행,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가는 여행도 있겠고요.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그러한 여행 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하튼 프로젝트가 작업 전체라고 봤을 때 지금의 시퀀스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루는 작은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된 작업을 지금의 시퀀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작업을 한 시퀀스가 하나로 합쳐져서 전체 프로젝트를 이루게 됩니다. 아직까지 시퀀스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면 시퀀스의 개념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하튼 지금의 프로젝트가 여행이기 때문에 시퀀스를 어떤 이름으로 할까요? 가령 영국에 여행을 갔다고 가정을 하고요. 영국의 봄에 대한 주제를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영국의 봄이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퀀스 네임은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 때마다 달라져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너럴 탭으로 이동을 해서요.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맨 위에 에디팅 모드, DV NTSC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DV NTSC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에디팅 모드를 다른 것으로 설정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편집 모드, 에디팅 모드를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플레이백 세팅이 있는데요. 작업을 한 후에 작업한 내용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재생할 때의 모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펙 레이티어 컨버전을 보면 현재 하드웨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리고 넌이 있습니다. 자, 넌은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이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넌을 선택하는 이유는 거의 없겠죠. 자,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를 통해서 재생을 한다는 것인데요. 자, 앞선 강좌에서 우리가 GPU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GPU 방식을 사용을 한다면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보다 신속하게
작업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이렇듯 하드웨어를 통해서 재생을 하고자 한다면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 아래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즉 프리미어 자체에서 재생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성능을 100분 활용해서 보다 원활한 재생을 원한다면 당연히 하드웨어 방식을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익스포트는 출력에 관한 설정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설정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24p 컨버전 메소드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30프레임을 가진 비디오 영상을 24프레임을 가진 영화 편집을 하기 위해서 컨버전, 즉 변환을 할 때 방식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헬프 메뉴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 타임 베이스,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개수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그리고 비디오는 비디오에 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현재 DVNTSC는 기본적으로 720-480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픽셀 스펙 레이티오는 별도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와이드 스크린 16:9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 필드, 자, 필드는 화면을 이루는 요소 중에서 주사선, 즉 인터레이싱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DVNTSC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쪽부터 주사가 되는 로어 필드 퍼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팔 방식을 사용을 한다면 어퍼 필드 퍼스트를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 필드는 필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진처럼 통째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노 필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필드의 개념 다시 한번 살펴보긴 합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사용이 되는 방식이 지금의 NTSC 방식인데요. NTSC 방식은 한 화면에 525개의 주사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레이트는 29.97, 약 30개의 프레임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퍼 필드 퍼스트를 사용을 하는 DV8 방식이 있는데요. 8 방식은 북한이나 중국, 유럽 등지에서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한 화면에 625개의 주사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TSC보다는 화면의 품질은 좋지만 초당 사용이 되는 프레임 레이트는 25프레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 면에서는 NTSC보다 다소 떨어지게 되죠. 자, 여하튼 이렇듯 팔 방식과 NTSC 방식의 규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 즉 방송을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방송을 북한에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 방식에 따라서 주사되는 그 순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노필드는 앞서 설명한 주사선을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자, 요즘 디지털 영상에서는 필드를 사용하지 않은 노필드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을 보면은 로어 필드와 어퍼 필드 그리고 노 필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보다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디오는 오디오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샘플레이트는 오디오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32,000Hz, 즉 32kHz부터 96,000Hz까지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사용을 하는 오디오 CD는 44,100Hz, 즉 44.1kHz급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48,000Hz는 DV 음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DV 규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48,000Hz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트랙 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트랙은 현재 시퀀스에 사용이 되는 비디오 트랙이나 오디오 트랙의 개수를 미리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비디오에서는 비디오 트랙의 개수, 오디오에서는 오디오 트랙의 개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비디오는 기본적으로 3개의 트랙이 사용이 되고요. 만약 이보다 많은 트랙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원하는 트랙의 개수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트랙을 설정할 필요는 없겠죠.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트랙을 얼마든지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오디오의 마스터는 마스터 트랙을 모노로 할 것인지 스테레오 아니면 5.1 서라운드 16채널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스테레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 모노는 사용될 모노 채널의 개수를 미리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스테레오는 기본적으로 3개가 사용이 되고 있군요. 그리고 5.1 채널을 사용한다면 5.1 채널에 해당이 되는 사용될 5.1 채널의 개수를 미리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작업을 하면서 원하는 트랙을 얼마든지 추가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시퀀스 설정 창에서 미리 설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정한 내용을 다음 작업에서도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세이브 프리셋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 놓으십시오. 자, 지금까지 프로젝트 설정과 시퀀스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OK 버튼을 눌러서 실제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죠.